네, 저희가 이렇게 카메라를 다시 켠 건 네. 너무 시끄럽지만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 얘기는 좀 했으니까 뒤로 한번 와보세요. 뒤로 한번 와보면 소심하게 붙어있는 이 AWD 스티커로, 이거 스티커인데 네. AWD라는 걸 스티커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막 덕지덕지 뭐가 붙어 있네요. 네. 투어링, VTEC, CRV, AWD까지 붙으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에 스티커로 소심하게. 네, AW는 스티커로 있는데 여기에 새로 추가된 기능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새로 추가된 기능. 뭐죠? 아, 오, 킥 타입. 네. 킥 타입 테일게이트가 들어갔어요. 네. 짠! 저희가 골프백이. 2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언뜻 봐도 2개는 더 들어갈 것 같죠. 그럼요. 이게 왜 이렇게 넓죠? 이게 넓은 이유가 한번 빼보면 무거워. 이게 보면은 단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올리면은 이제 시트를 폴딩하면은 풀플랫이 되죠. 잠깐만. 올릴 수도 있고. 안돼요. 잠깐만, 이거 뭐죠? 이거. 근데 이게 생긴 게 좀 이렇잖아. 근데 이거 옹호하려는 건 진짜 아닌데 이것도 안 하는 차들이 많아. 옹호 금지. 진짜인데? 진짜야. 이 인슐레이터 패드인데 이게 부직포 마감. 부직포 마감인데 이거 안 하는 차들이 많아. 진짜로. 이 밑에는 생긴 게 그냥 좀 이래 보여서 좀 거시게 한 거지. 있다는 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사실. 그 약간 알티마의 그 기저귀 그거 하기스 그거 떠오르는. 이거 보세요. 애 기저귀 같은. 진짜. 근데 이게 스페어 타이어를 넣어준 것도 저는 이거 왜 스페어 타이어 왜 들어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에 보통 스페어 타이어 안 넣어주고 리페어 킷 넣어주는 차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 리페어 킷 안에 실란트가 들어있는 건데 실란트가 이제 타이어에 펑크난 거를 이렇게 바퀴를 돌리면 본드가 그 사이를 막아서 일시적인 주행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들어있는데 실란트가 그거 주입하기 되게 어려워요. 망할 수도 있는 하다가. 안 해봤지? 안 해봤어요. 그거 잘못 넣으면은 그 실란트가 빡 하고 들어가는데 옆으로 다 튀어.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일회용이야. 일단 그거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재난 상황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렇게 급할 때는 그냥 이거 잡기로 그냥 잡기 해가지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북미 사양이 그대로 들어오는 차량이 이런 경우가 많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다. 여기 깔때기도 하나 들어있네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단을 높인 다음에 앞에 짐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핸들이 있거든요. 네. 도어 핸들을 당기면 딱 접히는데 옆에서 보면은 잘 보여요. 봐봐요. 일로 와보세요. 접으면 보이죠? 바닥이 같이 내려가네요. 바닥이 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가 평평해지는. 이게 투싼이 자랑하는 다이브 시트다. 여기도 보시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접혀요. 네. 그래서 여기가 울컥임이 없고 네. 딱 접어질 수 있는 거죠. 보통 풀플랫이라고 광고하는 차량들도 이렇게만 사실 편편한 면이 있을 뿐이지 사실 경사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돼 있죠. 네, 사실 경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어떻게 보면 꼼수죠 사실. 네, 꼼수인데 이게 꼼수로. 이렇게 평평하게 안 접히는 차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차들로 차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방석을 떼내요. 방석을 떼내고 이걸 접어요. 네. 그러면 원래 이렇게 되던 차들이 쑥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누가 차박 하나 하려고 그걸 떼내겠어요, 방석을. 맞아요. 네, 그런 일인데. 그런 귀찮음을 그냥 알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시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누워볼게요. 이게 핸드폰 뿌갤 뻔. 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발을 지금 끝에다가 딱 대고 네. 누웠습니다. 신장이 179. 네. 딱 180 정도 179인데 되시는데 지금 트렁크에 머리가- 발을 대고. 네, 불안감 발을 딱 대고 여기 머리가 지금 헤드레스트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또 방법이 헤드레스트를 거꾸로 낀다. 네, 헤드레스트를 뽑아서 차박만 하시더니 갑자기 팁이 이렇게 많아졌네요. 그러면은 이게 평평해지거든요. 여기까지. 맞네. 그러면 이렇게 자면은 진짜 편한데? 네. 이거 해봐 진짜로. 근데 꽤 공간이 많이 남아요, 여유 공간이. 네, 이거 여기다. 자, 타보세요. 네. 아이고. 오유. 자. 누워보세요. 자. 오. 어때? 그럴듯하다. 그럴듯한 게 아니라 이건 훌륭한 거지. 네. 이게 공간이 이 차급을 감안하면 상당히 맞아. 넉넉하네요. 이게 진짜 헤드레스트가 꿀팁이야. 네. 이 비슷한 차급으로 저희가 QM6 차박을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치. 근데 그 차는 이 다이브 방식 폴딩이 아니죠. 그래서 이만큼 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앉아서 이렇게 생활하기가 너무 나빴어요. 그치. 거의 고개를 푹 받고 그치. 그러고 뭐 먹고 이랬는데 허리를 펴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좁아요. 네. 이 차량은 그래도 전고가 꽤 높고 그리고 이 폭도 꽤 넓어요. 물론 여기에 그 캠핑 장비 뭐 매트나 이런 거를 깔면 사실 요만큼 상승은 하겠지만 그치. 그래도 일단 편하지. 네, 그걸 감안해도 굉장히 편해요. 풀플랫이에요. 여러분들 차박하실 때는 꼭 헤드레스트를 뒤집어서 꽂으시기 바랍니다. 네. 가끔씩 헤드레스트가 안 뽑히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이렇게 뽑히는 차량들은 뒤집어서 꽂으면은 이렇게 이만큼 공간이 생깁니다. 네,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굳이 에어매트를 구매하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 매트, 그냥 발포 매트 같은 것만 간단하게 깔아도 이건 진짜 잘 잘 수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이게 보통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트렁크 열어놓잖아. 더우니까. 네. 그러면 불이 계속 들어오잖아. 네. 그러면 이거 잘 때도 불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야. 네. 여기다 이제 모기장 이렇게 설치해서 여름에 이렇게 많이들 자는데 불을 끄고 싶잖아. 네. 그럴 때는 여기 힌지가 이렇게 있는데 힌지 사이에다가 이렇게 요거를 요 사이에다가 카라비너를 하나 꽂으시면 돼요. 카라비너를 꽂으시면 여기 불이 딱 꺼집니다. 지금 꺼졌죠? 우와. 네. 다시 펴주세요. 그거 안 돼. 껐다 이거 닫았다 열어야 돼. 근데 CRV는 보통 여기다가 카라비너를 꽂아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제끼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제끼시면 차가 닫은 걸로 인식을 해서 그러네요. 이게 꺼지네요. 네, 불이 꺼집니다. 보통 여기 이렇게 뭐 붙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아, 진짜 이거 내가 수백 번 한 수십 번 한 깨달음을 얻으셨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거의 달인이 됐지. 꿀팁입니다. 꿀팁 인정. 인정합니까? 꿀팁 인정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러면 이따가 또 2열에 앉아서 이거 한 40분짜리 영상 나오는 거 아니야? 뒷좌석에서 네, 뒷좌석에서 뵙겠습니다. 네, CRV 뒷좌석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1년 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뭐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CRV 뒷좌석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좌석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네요. 173cm 신장이어서 뭐 사실은 모든 차가 넉넉하죠. 모든 차가 넉넉하지만 그래도 이 체감되는 공간이 확실히 다른 동급 SUV들과 비교하면 넓은 편인 것은 확실합니다. 거주성이 정말 좋고 무릎 공간은 제 기준으로 주먹 2개 반 정도의 공간이 남고 이 헤드룸도 상당히 많이 남아요. 거의 어림잡아서 한 뼘 정도가 남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넉넉한 편이죠. 중형 SUV들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입니다. 보통 2차급 SUV들은 이 시트 방석 길이를 줄여서 레그룸이 넓어 보이는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차들이 많은데 이 차량은 이 시트 방석 길이도 넓고 이 무엇보다 이 발공간, 이 시트와 이 바닥 사이의 공간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센터 터널도 이렇게 보통 사륜구동이 적용된 차량들은 센터 터널이 툭 튀어나와 있기 마련인데 이 차량은 설계부터 센터 터널이 낮게 설계가 되었죠. 그래서 뒷좌석에 3명이 모두 앉더라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암레스트 상당히 널찍하죠. 보통 몇몇 차량들 뭐 르노 삼성의 QM6나 폭스바겐 티구안 같은 차량들이 이렇게 세로형의 암레스트를 장착한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차량들 중에 일부 차종은 이 암레스트 폭 자체가 작다 보니까 음료수를 넣어 놓으면 팔을 놓기가 쉽지가 않은 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CR-V는 이 폭 자체도 상당히 넉넉해서 음료수를 넣고 팔을 얹어도 크게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높이 조절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다만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좀 서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렇게 생긴 다른 차종들은 헤드레스트를 앞으로 제껴서 평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뒷좌석 시야 확보를 하기 용이하게 추가로 기능을 넣어준 차량들이 있는데 CR-V는 그런 기능은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뭐 그 밖에 뒷좌석 승객을 위한 편의 장비로는 뒷좌석 승객을 위한 에어벤트,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나 이 차량을 패밀리 SUV로 이용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뒷좌석 에어벤트 좋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 특이한 점은 충전용 USB 포트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흔히 말하는 고속 충전이 되는 그런 충전용 USB 포트죠. 앞에는 1A, 1.5A인데 뒤에는 이렇게 넉넉하게, 앞에는 무선 충전기랑 좀 전력을 나눴나? 전압을? 아무튼 특이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뒷좌석 열선, 무려 3단계로 조절이 되는 뒷좌석 열선은 동급 SUV들 중에서도 특히나 수입 SUV들만 꼽자면 희귀한 구성입니다. 아쉬운 점은 방석에만 들어온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등받이까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각도는 크지 않지만 뒷좌석 리클라이닝을 지원해서 장거리 탑승 시에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네요. 사실 육안으로만 보면 정말 요만큼 차이인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만큼의 차이가 이 편안함을 가르고 안 가르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 창문을 한번 내려볼까요? 창문은 상하형 모두 원터치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자투리 공간이 남네요. 올라가는 것도 자동입니다. 이 혼다 CR-V 차종은 뭐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차급을 감안하면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뒷좌석 이용 시에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뒤에 가족 혹은 뭐 어르신들을 모실 때 뒷좌석 이용 빈도가 많으신 분들은 이 혼다 CR-V를 선택하시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역시 차급을 고려한다면 이런 싸구려 디테일, 그죠? 이런 싸구려 디테일들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하다못해 이 버튼이라도 만들어주지, 이거 똑딱이로 이렇게, 이런 거는 조금 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밖에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동급의 다른 SUV들, 예를 들어 폭스바겐 티구안이나 뭐 현대 기아차의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걸 비교한다면 파노라마 선루프를 채용하고 있는 모델이 상당히 많은데 이 차량은 부분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일반 선루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개방감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네요. 특히나 차량의 헤드룸이 상당히 넉넉하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도 이 헤드룸의 여유 공간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부분은 조금 경우에 따라서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